나는 어차피 사회의 찌꺼기가 될 인간이라고 거의 알고들 있었다. 갸띠에 씨가 내 진보의 정도에 대해서 되도록 좋게 보고를 해 주었지만 도저히 공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앞으로 공부를 계속시킬 명분이 서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사교도 교장도 단념을 하고는 사제가 될 자격조차 없는 인물로서 나를 바랑부인에게 되돌려 보냈던 것이다. 다행히도 꽤 성질이 착한 아이로서 나쁜 버릇은 조금도 없다는 의견이 첨가되어 그 때문에 부인은 내게 대한 세상의 좋지 못한 온갖 비평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매우 도움이 되었던 그녀의 그 음악책을 사뭇 자랑스러운 듯이 가지고 돌아왔다. 알페와 아레티저의 아리아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의 전부였다. 이 방면에 두드러진 나의 취미가 그녀로 하여금 나를 음악가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마침 알맞게도 한 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집에서 음악의 모임을 열고 있었다. 대성당의 악장이 이 조그마한 연주회의 지휘자가 되어 자주 집에 드나들었다. 파리 사람으로 르메뜨르시라고 했다. 훌륭한 작곡가이며 보기에도 발랄하고 명랑한 사람이었다. 아직 젊은 데다 풍채도 꽤 훌륭하고 재기는 별로 없으나 아무튼 성질이 매우 선량한 사람이었다. 엄마가 나를 소개했다. 당장 마음이 끌렸다. 상대편에게도 호감을 준 것 같았다. 기숙비 이야기가 나와서 의견이 모아졌다. 요컨대 나는 이 사람 집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다. 그해 겨울을 거기서 지냈다. 성당의 성가대 학교는 엄마네 집에서 20보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금방 돌아올 수 있었고 또 둘이서 자주 만찬을 들 수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일들로 해서 그해 겨울은 더더욱 즐거웠다. 음악가와 성가대 아이들과 함께 항상 노래하며 떠들어대는 교회의 음악학교 생활이 성 라자드 신부들과 보내는 신학교의 그것보다 훨씬 내 마음에 든 것은 쉽게 상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생활은 자유라고는 하지만 역시 단속은 있었고 규칙도 있었다. 나는 구속 없는 독립을 사랑하게끔 태어났지만 결코 그것을 남용하는 성질은 아니었다. 만 6개월 동안 엄마네 집에 가든가 교회에 가든가 하는 것 이외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럴 생각이 떠오르는 일조차 없었다. 이 기간이야말로 가장 평온하고 살아서 가장 즐겁게 회상되는 기간의 하나다. 별별 형편을 다 겪었지만 그 중에는 참으로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있어 회상할 때마다 아직도 그 속에서 사는 듯한 흐뭇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다. 단순히 그 시기, 그 장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날 뿐 아니라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던 것, 주위의 공기의 온도와 냄새와 색깔과 거기가 아니면 느껴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리고 생생한 추억이 다시 한번 그리로 데려다 주는 것 같은 그 장소 특유의 어떤 인상까지 생각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 교회 음악학교에서 연습한 모든 것, 성가대 자리에서 노래 부르던 모든 것, 거기서 한 모든 일, 성당 참사 회원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옷, 사제들의 예복,
성가 대원들의 믿더라. 악사들의 얼굴 모습, 콘트라베이스를 켜던 절름발이 늙은 목수, 바이올린을 켜던 금발의 짝달막한 신부, 르메트르시가 작은 칼을 풀어놓고 평상복 위에 겹쳐 입던 다 떨어진 숫단, 그리고 그가 성가대 자리로 갈 때 그 누더기 위에 걸쳐 입던 아름다운 꽃다. 르메트르시가 일부러 나를 위해 지어준 짧은 독주곡을 연주하기 위해 부는 입이 붙은 조그만 플룻을 들고 단디 오케스트라 속에 자리를 잡으러 가던 때의 나의 자랑스러움, 그 다음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던 맛있는 음식물, 일어나는 왕성한 식욕, 그러한 것들이 한테 엉켜 몇 번이고 기억 속에 생생히 되살아나서 현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이안버스로 이어나가는 거룩한 하늘의 창조주의 어느 아리아에 나는 언제까지나 그리운 애정을 잃지 않는다. 그것은 강림절의 어느 일요일 동이 트기 전에 대성당 돌청계 위에서 이 성당의 관례에 따라 이 찬송가가 불려지는 것을 침대 속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엄마의 시녀 메르스레 양은 음악을 좀 알았다. 르메트르시가 그녀와 내가 함께 부르게 한 알베르트라는 짧은 모tet도, 그리고 그녀의 여주인이 무척 기쁜 듯이 듣고 있던 모습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모든 것이 베리너라는 하녀까지 성가대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며 애를 태우던 그 마음씨 좋은 하녀의 일까지, 모든 것이 이 행복하고 순진한 시절의 추억 속에서 몇 번이나 되살아나 나를 황홀하게도 하고 우수에 잠기게도 하는 것이다. 안너시에서 살게 된 지 그럭저럭 1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동안 비난을 받은 일은 조금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었다. 토리노를 출발한 이래 어리석은 짓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는 더욱이 절대로 하지 않았다. 엄마의 지도가 있었다. 그 지도가 항상 빈틈없었다. 그녀에 대한 애착이 나의 유일한 정열이 되어 있었다. 그것이 미칠 듯한 정열이 아닌 증거로는 내 마음이 올바른 이성에 합치되어 있었다. 다만 한 가닥의 감정이 내 마음 전체의 활동을 말하자면 흡수해 버려서 가전 노력을 다 기울여도 무엇 하나 낼 수도 없고 음악마저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충분히 성의를 다했고 지극히 진실했었다. 그러면서도 멍청해지고 사색에 잠기며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공부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했다. 그러나 여기서 자칫 보잘것없는 계기에 유혹되어 또다시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것 같았다. 그런 계기가 생긴 것이다. 우연히 이 일을 진척시켜 다음에 보듯이 정신없이 그 속에 머리를 들이밀고 말았다. 2월의 무척 추운 날 밤이었다. 모두가 난로가에 둘러앉아 있는데 바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베리너가 등불을 들고 아래로 내려가 문을 열었다. 웬 청년이 안내되어 올라와서는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자기 소개를 하고 르메트르시를 향해서 요령있게 짤막한 인사를 하더니 자기는 이래 봬도 프랑스의 음악가인데 생활이 궁해져서 하는 수 없이 임시 채용의 교회 악사 같은 것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음악가라는 말에 마음씨 좋은 르메트르시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자기 나라와 자기 예술에 부딪히면 어쩔 줄 몰랐다. 시인은 떠돌이 젊은이를 친절하게 붙든 다음 여기서 유숙하라고 제의했다. 상대방은 곤란을 겪고 있던 판이라 사양 않고 응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